여쭙고 싶습니다. 준날 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5월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동수 부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 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다리를 책상에 얹어놓고 보고서를 저리 두고 가라고 말했고, 압수수색하겠다고 하자 격분하며 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수 부장의 증언이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비싼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명령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의 중대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해서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 장식으로 특정인에 뒤집어 씌우고 찍어내기 고목살한다 해서 중대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닐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올해 교수를 선정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고 합니다. 피징계인이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을 사거나 반성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복소란이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감찰 징계 의혹으로 16일 검찰 조사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장이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중대비위 행위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그간 윤 대통령과의 숨겨왔던 진실을 폭로했는데요. 이는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는 의미로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반격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입에서 현직 대통령의 추악한 과거사가 폭로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참아왔을까요? 이 위원장은 2년 전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현재 대통령, 당시 검찰청장에게 받은 전화 내용 일부를 폭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위원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29일 당시 윤석열 검찰청장은 이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당시 채널A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검사장을 수사할 때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화기 너머 윤 전 청장은 거친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를 쳤다는 건데요.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 최고 수장인 청장이 수사 책임자에게 협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위원장은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는 윤 대통령이 훨씬 많지만 같은 기수 동기였던 거죠. 오랜 시간 검찰에서 인연을 같이 해온 동기에게 거친 언행이 섞인 일방적인 통화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아무리 검찰청장이었다고 하지만 자신과 동기이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런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데요. 인격과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인 거죠.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석열 전 청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막말을 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그날 전후 며칠간의 긴급한 상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감싸기 위해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물론 이 증언에 대해 일국의 검찰청장이 물에잡배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가 등의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저는 한동수 감찰부장의 증언이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작태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으로 저를 소환하고 재수사한다고 한다며 비위 사실들이 판결로 확인되자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중대비위 행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혀지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올해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 과외불개를 언급하며 피징계자로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해야 하는데 보복 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앉아 있습니다. 당선자가 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순히 그거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는 4월 2일 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미리 이제 감찰 상과장하고 보고를 간다고 부속실을 통해서 연락이 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찰부장이 직접 보고하고 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때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보셨어요. 그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감찰 개시 보고를 했어야 돼서 이거를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에 음성 파일, 그 지모 제보자가 했던 음성 파일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 음성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것만 클리어가 되면 그 한동훈 후보자는 혐의가 이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되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 당시에 윤 총장님하고 후보자 둘 다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쇼라면 저는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총장이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하실 경우에 검찰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압력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제가 외부 인사라 그런지 몰라도 의뢰껏 총장님 가시면 의뢰껏 저에게 반말을 쓴 적이 없고요. 의뢰껏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에 앉으라고 되는데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셨죠. 일어나셔갖고 그 특별한 행동을 왜 보였다고 그 당시에 생각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걸 하지 말도록 하는 굉장히 격분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래서 특수사 같은 경우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두려웠겠구나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중앙지검 같은데 피해자를 앞에 두고 골프 스윙하는 모습도 본인이 보셨다고 했거든요. 옛날 아주 대검 중수부 시절에 어떤 특수사의 그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체험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이죠.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큰 형님 리더십이니까 이렇게 측근들 굉장히 아끼시나? 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드는 생각은 함께 하신 거다. 이 모든 사항들을 지시받고 공유하면서 함께 하셨다. 그랬을 때 제가 3월 19일 날 하셨던 쿠데타 발언의 의미 내용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 휴대폰 관련해서 비번이 제출이 안 됐죠. 저는 그때 감찰부장으로서는 굳이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비위 내지는 충분히 범죄 혐의에 관해서 탐구할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비번 같은 경우는